이제 뭐 슬슬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녹취록으로 좀 많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사장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진호가 입만 열면은 막 거짓말이 막 줄줄 나오는구나. 그런 걸 알았네요. 안녕하세요. 10번째 남자입니다. 지금 하트맨 TV에서 또 녹취록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걸 듣고 나서 리뷰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썸네일은 이건데요. 19년 11월 25일에 통화 녹음이라고 하고요. 음원 사재기 관련된 첫 통화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누구의 말이 팩트일까라고 하잖아요. 결국 이진호나 서사장이나 둘 중에 한 명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밑에 이진호 조작 거짓 방송 그 뒤에 누구라고 하잖아요. 지금 서사장이 말하는 거 이진호가 이 사재기 세력을 제대로 알고 있으면서도 얘들을 숨기기 위해서 영탁을 까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그 뒤에 누군가가 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우선 녹취록을 한번 보겠습니다. 이른바 CC라고 불리는 서사장은 지난해 3월경 저 강경윤 기자에게 접근했습니다. 네, 이진호의 첫 번째 거짓말입니다. 아니 이진호는 방송에서 2020년 3월에 서사장이 강경윤이랑 이진호한테 접근을 했다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지금 이 통화 이후에 나올 통화입니다. 이 통화 자체가 19년 11월입니다. 19년 11월에서 20년 3월 이 사이에 되게 많은 일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을 좀 숨기고 싶은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하지만 아시다시피 올초 서사장은 제게 금전을 갈취하기 위해 저를 협박했고 이 과정에서 의기투합했던 세 사람은 각자의 길을 걸었습니다. 자, 두 번째 거짓말입니다. 그러니까 서사장, 강경윤, 이진호가 의기투합을 했는데 얘들이 갈라선 이유가 서사장이 이진호의 돈을 노리고 뭐 금전을 갈취하려고 협박을 했다. 그것 때문에 틀어졌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음원사재기라는 그런 거대 세력을 파헤치기 위해서 이렇게 뭉쳤다가 서사장이 고작 그냥 돈 갈취하려고 막 하다가 이게 깨졌다? 그 자체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서사장은 뭐라고 했냐면은 아니 실체가 있는데 음원사재기 실체가 있는데 얘들을 파헤치지 않고 그냥 자꾸 영탁 쪽으로 가는 거 이게 싫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누가 거짓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재기 때문에 모여가지고 갑자기 금전 갈취를 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됩니다. 이 금전 갈취라는 게 둘 사이에 뭐 1,500만 원 얘기가 있습니다. 이진호가 실시간에서 얘기를 한 적도 있고요. 이 부분은 나중에 서사장이 또 얘기를 할 것 같습니다. 여보세요? 형, 형, 잘 오늘 지냈어? 잘 지냈어? 나 잘 지냈지. 전화가 있더라고. 뭐 하고 지내? 나 요새 그냥 뭐 계속 하는 거 하지. 매니저 해? 매니저? 회사에? 하고 있어, 형. 누구 있어? 아니, 뭐 신인이야. 아, 잘 몰라, 얘기해도. 그래. 어, 몰라. 어. 뭐 하고 지내나 해가지고. 그랬구나. 하고 있어. 나 일 계속 아직. 그래? 어, 어, 어. 뭐 별일은 없고? 별 특별한 일은 없어. 아니, 내가 어, 물어볼 게 있어 좀 전화했어. 뭐. 물어봐. 요즘에 응. 음원 사이트 순위 조작하는 거 있잖아. 그거 뭐 어떻게 하는지 알아? 조작하는 거? 들어본 적 있어? 그 옛날에 뭐 하긴 했었잖아, 뭐. 핸드폰으로 하는 그거 말하는 거지? 핸드폰? 어. 요새 핸드폰을 안 하지 않아? 요즘에 어떻게 해? 나도 뭐 자세하게는 몰라. 근데 컴퓨터로 어. 하겠지. 어쨌든. 네가 잘 알 것 같아가지고 점사하면서 전화해봤어. 왜 그거 관련해서 뭐 하려고?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내가 잘 어, 몰라가지고 그거를. 어, 너는 작곡도 하고 뭐 프로듀서도 했으니까 뭐 그 어. 얘기 들었나 해가지고 요즘에. 여기까지 한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19년 11월 이 첫 통화 때만 하더라도요. 이진호는 사재기에 대한 정보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서사장이 이쪽 음악 쪽 일을 하고 있으니까 서사장이 뭔가 알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전화를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서사장이 이진호랑 강경윤한테 접근을 한 게 아닙니다. 애초에 이진호가 접근을 한 거예요. 이 자체가 거짓말이라는 겁니다. 이거 통화를 들어보면 이진호는 이 당시에는 전혀 감도 못 잡고 있습니다. 뭐 핸드폰으로 한다고 뭐 이러잖아요. 그리고 중요한 부분은 마지막 부분입니다.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사재기 관련 취재를 해서 뭔가 이렇게 스토리 라인을 짜가지고 누구 하나를 보내버리려고 한다. 뭐 이런 얘기 같아요. 그러니까 항상 얘들은 뭔가 취재를 할 때 사실을 그대로 이렇게 내보내는 게 아니라 뭔가 스토리 라인을 짜가지고 뭔가 만든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탁 사건이고 말 그대로 영탁에 관한 뭔가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만들어서 그냥 보냈다고요. 그리고 중요한 건 이 중간에 너는 작곡도 하고 프로듀서도 했으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이진호는 서사장이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인지를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래 관련한 작곡, 프로듀싱, 그 다음에 뭐 매니저 일도 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신인 가수를 발굴해서 뭔가 이렇게 해주는 거. 그러니까 프로듀서라는 게 또 PD거든요. 이런 쪽 일을 하는 걸 이진호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이진호가 9월 2일 실시간 방송에서 서사장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했는지 볼게요. 그리고 이번 기회를 통해 알게 됐는데 본인이 PD다, 제작자다, 그리고 기자다 이런 식으로 제3자에게 사칭을 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로듀서, PD, 뭐 제작자, 기자라고 사칭을 하고 다닌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실제로 프로듀서, PD이고 제작자입니다. 기자만 아닌 거예요. 근데 이걸 사칭한다고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아니 내가 PD인데 PD라고 하고 다니면 그게 사칭인가요? 그 자체가 아니라고. 이진호 네가 그랬잖아. 기자 말고는 사칭이라고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서장한테 물어보니까 자기는 기자라고 하고 다닌 적이 없대요. 그럼 이 자체가 거짓말입니다. 사칭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허위사실 유포입니다. 사람을 그냥 까내리려고 하는 거예요. 아니 이 짧은 영상에 거짓말을 몇 번을 하는 거야. 아니 그러니까 뭐 입만 벌리면 그냥 거짓말이 그냥 두두두 나오는 겁니다. 이 사람은, 이진호라는 사람은. 나 이런 회사에서 많이 하잖아. 거기에서 얘기하는 거를. 그 진행을 안 한대잖아. 그래 안 한다고 하는데 한다고 하더라고 다들. 여기서 이진호가 윤민수 얘기를 꺼냅니다. 윤민수는 바이브라는 그룹의 가수입니다. 그 아들 레미가 되게 유명하잖아요. 윤훈가? 그러니까 윤민수가 지금 사재기를 한다고 또 이렇게 허위 사실을 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안 한다고 하는데 자꾸 한다고 하더라고 이러면서 정확한 제보를 듣고 이렇게 방송을 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은. 그러니까 지금 막 윤민수 몰아가려고 하는 거잖아, 처음부터. 그래 다들 한다고 하더라고. 형 어디서 들었어? 한다고 하는 건. 나랑 되게 친한 작곡가한테 들었는데 누군데 걔가? 말 안 할게 형한테 들었다고. 있어. 어. 들었는데 어. 그 사람이랑 듣기는 좀 그래가지고 다 한다고 하더라고. 큰데도. 그래서 너는 안 와 해가지고 너가 원래 그런 거 잘 알잖아 원래. 아. 형 주로 어디 있어? 나? 나 한성대 입고 있어. 아 한성대 쪽에 있어? 너는 어디 있는데? 나는 그대로 있어. 그때 나랑 같이 연남동 봤던 있었나? 연남도 말고 거기 어디야? 그 녹음실 홍대 쪽에 있고 저기 뭐야 그 학원 겸 작업실은 우리 그 여의도 바로 지나갔고 그 물레동 그쪽. 물레동 맞다. 거기 있다. 그때 뭐냐? 내가 후배랑 같이 한번 갔잖아 형. 맞아. 거기 그대로 있어 애들 다. 아직도 있어? 그렇구나. 요즘 연락 안 한 지 한 1년. 그 정도 된 것 같다. 맞지? 2년 된 것 같아. 1년.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둘이 서로 이제 탐색전을 벌이다가 서로 같이 가는 게 맞는 것 같다라고 얘기가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서 사장은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뭔가 사재기 관련된 정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진호는 이제 그런 걸 까는 기자니까요. 둘이 이제 만나서 뭔가를 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아니 그래서 중요한 건 이 사재기 관련 이 첫 통화에서 이미 연합을 하기로 한 겁니다. 그게 중요해요. 근데 이거 뭐야, 이진호는 20년 3월에 무슨 뭐 의기투합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 거 아니라고. 그거 해 다들. 해? 그리고 내가 그 뭐 증거도 갖고 있고 어떻게 하는 거야? 조만간 하나 터뜨릴 건데 컴퓨터로 해. 컴퓨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나도 내가 해보지는 않아가지고 잘 몰라. 그럼 어떻게 한다는 거야 그거를? 근데 내가 어쨌든 그 증거를 갖고 있어 하는 거야. 누구 증거를 갖고 있다는 거야? 지금 언급된 애들. 아 진짜? 확실히? 네가 왜 터뜨려 그거를? 나하고 연관된 애들이 좀 있어갖고.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진호는 자기도 어디선가 뭐 정보를 얻었다고 했잖아요. 어떤 뭐 아는 작곡가한테. 그러니까 지 정보는 안 까면서 그러니까 서사장 정보만 자꾸 달라고 하는 겁니다. 아니 이 자체가 이상한 거야. 자기는 정보를 하나도 안 까면서 뭐 궁금한 게 그렇게 많아. 가는 게 있어야 오는 게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네가 지금 영탁을 막 명예훼손하고 있잖아. 그래 가는 게 있으니까 영탁 측에서 고소를 할 수도 있는 거야. 오는 게 있는 거지. 자기는 주는 거 하나도 없으면서 지금 뭐 받으려고만 하지 마. 뭐 인생을 어떻게 산 거야 도대체. 여기서 이진호가 네가 왜 터트려? 이 말은 그거 놔줘. 내가 터트릴게. 내가 먹을게. 맛있는 건 내가 다 먹을 거야.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서장이 그럽니다. 나하고 연관된 애들이 좀 있어갖고 그러니까 뭔가 서장이 뭐 개인적으로 원한이 있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고요. 뭔가 싫어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이런 사재기를 하고 있다. 이러면 당연히 뭐 터트리고 싶잖아요. 그러니까 나쁜 사람이면. 그러니까 그런 거죠. 저도 이제 이진호를 싫어하잖아. 근데 이진호가 알고 봤더니 뭐 룸사롱 뭐 죽돌이었어. 그럼 뭐 터트릴 수도 있는 거 아니야. 뭐 그런 거죠. 그 증거를 어떻게 하는 거야? 뭐를 말하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면 형이 예를 들어서 조작을 하고 있어. 컴퓨터 갖고 핸드폰 갖고 그걸로 하고 있는 영상이 있어 내가. 그거를 일일이 뭐 진행하는 영상을 갖고 있다는 거야? 그거 어떻게 터뜨리게? 아니 그거 뭐 나중에 뭐 내가 어떻게든 뭐 터뜨리려고 지금 고민하고 있어 지금 안 그래도. 그러니까 나중에 만나서 얘기하면 하자. 그렇구만. 알았어. 그거 아무튼 하긴 해. 한다는 게, 그거 어떻게, 그러니까 컴퓨터로 해가지고 어떤 식인 거야, 그게? 나도 잘은 모르겠는데 매크로 돌린다고 하잖아. 그런 식으로 하는 것 같더라고. 컴퓨터 한 대에 모니터가 여러 개더라고 내가 보니까 영상을. 모니터가 여러 개야? 모니터가 여러 개야. 그래서 그거를 계속 이렇게 매크로 돌리듯이 해서. 그게 계속 돌아가더라고 보니까. 그렇구만. 알겠어. 한번 보자, 그러면. 시간 될 때, 홍대 쪽이나 연남동 쪽에서 한번 보지, 뭐. 그러니까 여기까지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서 사장은 뭔가 자료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런 증거, 사재기를 누군가가 한다라는 증거가 있다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진호가 자꾸 그냥 그저 먹으려고 하는 겁니다. 아니, 그러니까 자꾸 내가 까겠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근데 이진호는 뭐 아무것도 모르면서 자꾸 뭘 물어봅니다, 이때도. 그러니까 뭔가 이렇게 대화를 보면은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바로 막 보자마자 이렇게 어떤 상황이다 이런 게 이해가 가는데 이진호는 이렇게 얘기를 해도 이렇게 이해력이 좀 딸리는 것 같아. 한 두 번, 세 번 얘기해야지 좀 잘 이해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 형 알았어. 그거 아무튼 하긴 해. 그 걔네들 해. 증거가 없으니까 그 뭐 박경인가? 걔가 뭐 발뺌하는 것 같은데 미안하다고 뭐 사과하는 것 같은데 좀 불쌍하더라고. 뭐 그래서 법적 대응을 진짜로 걔네가 하려는 건지 뭐 그냥 그래. 뻥카로 날리는 건지 모르겠는데. 법적 대응하면 그거 사실인지 밝혀야 되는데. 근데 어쨌든 증거가 없으니까. 그렇긴 하지. 박경은 얻어 맞는 거밖에 없지 뭐 증거가 없는데. 지도 말로만 들은 것만 갖고 하는 거니까. 박경 얘기를 하죠. 이 통화는 19년 11월 25일이라고 밝혔습니다. 19년 11월 24일 바로 전날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박경이 트위터에다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은 당연히 지웠어요. 이게 이슈가 돼가지고 나중에 결국 명예훼손 걸려가지고 벌금 500만 원인가 내고 박경이 졌거든요. 이 당시에 뭐라고 썼냐면 바이브처럼 송하예처럼 임재현처럼 전상근처럼 장덕철처럼 황인욱처럼 사재기 좀 하고 싶다 이렇게 썼어요. 말 그대로 공개 저격이었고요. 이 당시에 파급이 엄청났습니다. 그러니까 24일날 이렇게 방송을 하고 나서도 다 사람들이 이 얘기를 했고요. 당장 저쪽 소속사들은 박경한테 다 걸었습니다. 막 이거 막 다 고소하겠다 이렇게 걸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날 25일날 이 통화가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한창 이게 이슈였고 이진호는 뭐 이렇게 막 인맥이 좋지가 않잖아요. 그러니까 막 찾아보다가 서 사장 있었지 이래가지고 서 사장한테 전화를 해서 빨리 이렇게 뭐 이슈를 파악해가지고 또 이렇게 몰래 깔려고 했던 겁니다. 이때랑 지금은 좀 다릅니다. 이미 2년이 지났고요. 지금 음원사재기 1호라고 나오는 건 영탁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전혀 아닙니다. 그래서 우선 이거는 생각해야 돼요. 사재기를 직접 하는 세력이 있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사재기를 빌미로 해서 사기를 치는 세력이 있다. 이렇게 지금 나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박경이 얘기했던 이 6명이 뭐 사재기를 했다고 하는지 지금에 와서는 그냥 사재기 하려고 했는 뭐 사기만 당한 건지 그건 잘 모릅니다. 그건 또 나중에 또 나올 문제예요. 뭐 아무런 연관이 없을 수도 있는 거죠. 박경이 뭐 어디서 얘기를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현업에 있는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는 거를 인식하고 있잖아. 인식은 하고 있잖아. 근데 이제 어떤 식으로, 근데 그 업체들이 있다면서. 그러니까. 컨택하는. 그 하는 애들이 다 같은 애들이야. 그러니까. 같은 애들이야? 같은 애들이더라고 내가 보니까.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내가 하는 사람이야. 내가 예를 들어서 그러면 형 것도 내가 해주는 거고 그 옆에 있는 것도 내가 해주는 거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지네들끼리 친한 애들끼리 그 언급된 애들이 보면은 형 다 이렇게 뭘로든 간에 엮여 있어. 봐봐봐 한번 자세히. 그래, 다 연관돼 있더라고. 연관돼 회사나. 있던 애들이지. 회사는 다 다르지만 뭘로든 간에 일로 다 연결돼 있는 애들이야 형. 그렇더라고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게 조금만 자세히 들여다보면은 보여. 걔네들이 회사는 다 각자 다른데 다 일적으로 연결이 돼 있는 애들이야. 그리고 중요한 얘기를 하죠. 현업은 인식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그 음반 업계에 있는 사람들은 뭐 사재기가 있다. 그게 지금 와서는 그게 뭐 사기일 수도 있지만 어쨌든 그런 게 있다고 다 인식을 하고 있었고요. 지금 연관이 되어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 건 이 박경이 깐 이 6명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바이브, 송하예, 임재현, 전상근, 장덕철, 황인우 얘들이 뭐 회사 대표끼리 안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연결이 되어 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우선 넘어갈게요. 야, 하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야, 윤희가 알겠다 해가지고 오랜만에 전화했는데 네가 그걸 갖고 있다니까 놀랍다. 아, 이거는 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아, 내가 아무 생각 없이 윤희가 알겠다 해가지고 이건 이진호 혼자 생각한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윤은 서윤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 사장의 이름이 한 뭐 4개가 있다고 얘기하잖아요. 서윤. 그러니까 서 사장이 알겠지 하고 생각을 해서 전화를 했는데 아, 네 갖고 있다니까 놀랍구나.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여기서 윤이 뭐 강경윤은 아닙니다. 이때 강경윤이랑 이진호가 뭐 사재기에 대해서 뭐 한 팀을 이뤘는지는 잘 모릅니다. 이진호가 말한 건 3명이서 이제 의기투합을 한 건 3월이라고 하니까 강경윤이 뭐 3월에 합류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건 모릅니다. 네. 그 연결이 돼 있는 애들이 형도 보이잖아. 그게 업계에 있으니까. 당연히 그렇지. 그래서 좀 궁금해가지고 아니 한다고는 다 하는데 어떤 식으로 진행될지 몰랐었거든. 아, 페이스북이나 이런 걸로 하는 건 아니지? 그냥? 아니야. 그거는 그냥 밑밥 깔기야. 말이 안 돼. 음. 내가 그 연구를 좀 해봤거든, 내가. 음. 페이스북으로 뭐 장덕철인가 뭐 이런 애들이 뭐 돌아가지고 그게 됐다 그러는데 어. 방송을 태우거나 뭔가를 할 수가 없잖아, 걔네들이 어쨌든. 어. 그러면 이게 차트에 진입을 하려면 뭔가 명분이 있어야 되잖아. 음. 그러니까 댓글을 보면 다 이거 페이스북에서 봤어요, 이런 거야. 음. 그러니까 명분 만들기 위해서 페이스북을 돌리는 거지. 음. 페이스북 돈다고 형 그게 차트로 들어오지 않아. 그렇지. 나도 아무리 생각해도 말이 안 페이스북이랑 되잖아. 형도 옛날에 페이스북 큰 거 갖고 있었잖아. 그래 안 되더라고. 그거 갖고 되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명분 쌓으려고 얘네들이 페이스북 여러 개 사서 그냥 한번 뿌리고 그럼 애들이 이제 댓글에 달잖아, 형. 아, 저거 페북에서 화제됐어요. 뭐 이런 거. 그럼 차트에 올리면 사람들이 보기에는 명분이 어쨌든 저 페이스북에서 화제가 됐대. 이러니까 페이스북 뭐 유명한 거 찍어보니까 진짜 화제됐네? 페이스북엔 뜨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도에 있는 사람들은 그걸 믿는 거지. 그러니까 두 개 뭐 같이 해야 되는 거야. 여기서 페이스북 얘기를 하네요. 이 사재기로 지목된 그런 가수들이 항상 얘기하는 게 그겁니다. 아니, 우리는 사재기를 한 게 아니라 페이스북 광고를 했다. 페이스북이 이게 바이럴 광고인데 그게 좀 잘 먹혀가지고 노래가 뜬 거잖아. 그렇게 방어를 하거든요. 근데 서 사장은 그게 밑밥 깔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명분이 있어야 되니까 페이스북 광고로 해서 순위가 올랐다라는 명분을 만들기 위해서 그냥 페이스북 광고를 하는 거다라는 얘기를 해요. 근데 이건 사실 잘 모릅니다. 여태 저도 사재기가 없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제 근거는 그 전국진 TV라는 데서 얘기를 했기 때문이요. 전국진 TV는 이 페이스북 광고가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 사재기를 돌리는 실제 뭐 그런 장면이 나온다면 실제 사재기 세력이 있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이 당시에 그걸 가지고 있었는지는 사실 정확히는 모르겠어요. 실제 뭐 사재기를 하는 뭐 그런 장면이 있다면 증거로 제출이 될 수 있다면 뭐 그런 얘기를 할 수도 있겠죠. 아직 저는 뭐 여기에 대해서는 뭐 유보적인 입장입니다. 영상 어떻게 얻었어? 나 어떻게 하다가 아다리가 걸렸어, 나한테. 나도 내가 뭐 찍으려고 찍은 게 아니라 직접 찍은 거야, 네가? 내가 찍은 게 아니라 누가 찍었는데 이 새끼 얼굴까지 찍혔더라고. 누가 그러니까 그거 하는 새끼가 돈 벌라고 그걸 이제 나 이렇게 한다 해가지고 이제 그럼 진짜냐 이렇게 뭐 보여줘 뭐 이렇게 했나 봐. 근데 그걸 찍어가지고 이제 보내 준 거지. 근데 그거 하는 놈 얼굴까지 찍힌 거야. 얼굴이 안 찍혔으면 우리 아니다 모른다 발표하면 그만인데 이게 얼굴까지 찍혔어. 그거 편집하면 되잖아. 그러니까 서 사장이 가지고 있는 영상은 누군가가 매크로를 돌리는 영상이고요. 거기에 누군가의 얼굴이 나온다는 겁니다. 근데 이 시점에는 사기랑 사재기의 구분이 불가능했잖아요. 지금 와서야 이제 영탁이 걸리고 나서야 그게 아는 거잖아요. 사기가 있고 사재기가 있다는 걸 아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사실 뭐 사기를 위한 영상일 수도 있는 거고요. 정말 사재기 영상일 수도 있는 겁니다. 그건 뭐 또 나와 봐야겠죠. 근데 나한테 넘어온 영상 안에 얼굴이 찍혀 있다고. 그러니까 네가 편집하면 되잖아. 그렇지. 내가 편집해도 되지. 그러니까 나는 근데 그 얼굴이 공개를 할 거야 나중에. 왜? 그래야 걔가 붙잡히지. 아니지. 아니 한 애를 불러야 될 거 아니야, 한 애를. 그러니까 네가 모자이크를 처음에는 하지 말고. 내가 그렇게 하지. 그래. 처음에는. 그래 나와라 니네 한 애들. 안 하면 이제 이건 뭐 내가 이거 국회의원 시켜서 검찰에 끌고 들어가야지. 여기서 서 사장이 국회의원 시켜서 검찰에 끌고 들어가야지 그래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에 뭐 연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근데 사실 국회의원이라는 말 듣자마자 저는 얘가 떠올랐습니다. 김근태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이 국민의당 그 안철수가 그 대표로 있는 그 당의 비례대표 4번이었습니다. 결국 1번, 2번, 3번은 국회의원이 됐고요. 4번은 떨어졌어요. 2020년 4월 이때가 선거철이었습니다. 그 총선이요. 이때 이 김근태라는 사람이 음원 사재기를 뭐 폭로한다 이러면서 10명의 명단을 가지고 뭐 기자회견 같은 걸 했습니다. 지금 뭐 이제 기사로도 많이 나오고요.
그 당시에 뭐 지목받은 사람이 뭐 송하에 뭐 이기광 뭐 많습니다. 결국 이게 뭐 어떻게 끝났는지는 모르겠어요. 혹시 뭐 김근태랑 따로 뭐 연결돼 있는 게 아닐까 뭐 그런 생각이 드네요. 결국 나는 그 새끼 얼굴까지 공개해갖고 할 거거든. 근데 그 중에 언급된 애들 중에 그 가수 거를 하는 게 있어. 아, 그 가수 그게 거를 다 하는 게 와. 있어? 누구 건데? 지금 언급된 애들 중에 예를 들어서 어. 이진호다. 그러면 이진호 그러니까 걔 거가 누구냐고, 걔가. 나와. 아무튼 있어 형. 지금 언급된 사람이야. 그 송하예야? 송하예야? 아이 그건 아니고 아무튼 그거 언급된 사람이야. 그렇구만. 어. 알겠어. 너의 입장을 잘 알겠다. 여기서 언급된 사람 중에 나오는 게 있어. 이건 그 박경이 언급한 6명을 얘기하는 걸 겁니다. 아니 근데 6명 중에서 한 명 있다고 하는데 이진호는 자꾸 이게 누구냐고 자꾸 물어봅니다. 아니 그러니까 투자한 게 없으면서 자꾸 이게 열매만 따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이진호는. 사실 이때 이후에 그 송하의 영상이 나온 게 있습니다. 근데 뭐 다 끝났긴 했어요, 지금 시점에서는. 그러니까 뭐 어떤 업자가 그냥 한번 돌려보는 거였다, 그거 가지고 막 사재기라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끝나긴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혹시 뭐 추가 자료가 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있다면 뭐 나중에 또 깔 수도 있겠죠. 이제 뭐 슬슬 그림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녹취록으로 좀 많은 사실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서사장이 뭐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뭐 이런 게 나왔고요. 그리고 이진호가 입만 열면은 막 거짓말이 막 줄줄 나오는구나, 그런 걸 알았네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감사합니다.